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은 주택 구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었거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산층 주택 구매력 5.6에서 2.7 반토막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 상승폭보다 주담대 금리 급등의 큰 부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통계 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KB가 있어요. 저는 KB는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KB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요게 2.6으로 갔다는 건데 집을 사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란 중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 가능한 주택 재고량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쉽게 얘기해서 살 수 있는 집이 굉장히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집을 살 사람이 없다,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감하는 게 매매가 안 돼요. 매도가 안 되고 전세가 안 나가는 곳도 꽤 있었어요. 물론 전세는 상대적으로 나가는데 차라리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건 월세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보자면 시장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든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거든요. 부담 지수나 아니면 이렇게 보면은 구매력 지수나 아니면 아시겠지만 뭐 소비자들이 이 그 가처분 있잖아요. 가처분 소득 이런 걸 따져봐도 돈을 집을 사는데 쓸 수 있는 여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시장의 상승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건 팩트가 맞아요. KB에서 뭐 통계를 여태까지 하루 이틀 낸 게 아니고 주택 구매력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자산 시장은 위축되어 가고 있고 월급은 많이 늘지 않았고요. 그 와중에 엔겔 지수 같은 생필품 지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더 못 쓰게 되잖아요. 그 와중에 대출은 더 안 해줍니다. 금리는 올리는데 대출은 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는 저도 당연히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일반적인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더 월등하다, 맞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고, 그 시선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선택을 해서 제 인생의 승부수를 걸었던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 하나는 일단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수나 금리나 여느 뭐 부동산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저도 예전에 그 들었던 데 가면 저런 거 가지고 뭐 리스크가 있다, 뭐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래야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 정작 본인들은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게 정말 메인 포인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2015, 2016, 17부터 쭉 이어질 때까지 매년 매년 집을 사야 된다는 이유가 따로 있었고,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사는 분들은 계속 안 샀고, 사는 분들은 계속 샀단 말이에요. 항상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집을 사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고,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셔도 좀 존중하니까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항상 저처럼 집을 사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은 있었고 집을 사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항상 이 말이 붙어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번에는 진짜란 얘기가 붙는데 그런 건 역사적 반복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번에도 여태까지 잘 맞춰왔던 토대를 근거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중에 돈 없는 거 맞아요. 그리고 살 사람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누구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맞습니다. 전월세 시장에서 더 이상 갱신권을 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분들은 시장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요거 보세요, 여러분. 요거 보세요. 사람들이 항상 이 얘기만 해요. 주택을 살 수 있다, 없다. 몇 년치 월급을 모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건 안 나와요? 월세 지수. 그러니까 월세 보시면 여기 보면 구매력 지수잖아요. 월세력 지수 아니면 전세력 지수는 안 나오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월세를 얼마까지 낼 수 있다. 아니면 전세를 얼마까지 낼 수 있다. 요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월세력 지수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사실은 월세 내고 사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력 지수는 따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집을 살 능력이 다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 집 한 번에 사요? 아니에요. 그때 보면은 신문을 읽어봐도 70%가 아니라 한 80% 가까이의 신혼부부가 전세로 시작을 했어요. 전세가 굉장히 붐을 불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전세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주거 문화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뭐 갭투기에 쓰인다고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세란 제도를 통해서 목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내 꿈을 이루신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전세란 제도 함부로 욕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봐요.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어른들이 이미 혜택을 누리신 건데 그걸 욕하면 됩니까? 이제 와서 어떤 부작용이 보인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세로 들어가 살다가 돈 모아서 전세는 안 까지잖아요. 돈 모아서 돈 보태서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꿈이었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세로 살고 있던 분들은 일단 목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아파트는 몰라도 조금 더 가격이 낮으니까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는 살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다들 동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미 틀렸죠. 서울 중산층 주택 구매력 지수가 아니고요. 전세입자분들이 집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지도 따져야죠. 이게 여러분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주택 구매력 지수가 제일 높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예요. 여러분 이 쉬워요. 집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20억이 됐다고 쳐요. 5억짜리가 20억이 되면은 여러분 이게 5억일 때는 주택 구매력 지수가 낮았을 것 같아요. 아니죠. 5억일 때는 주택 구매력 지수가 높죠. 소득은 그대로니까. 지금 소득이 그대로인 게 문제잖아요. 아파트가 5억일 때는 구매력 지수도 높고요. 부담 지수도 낮아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요. 사람들이 집을 사요? 안 사요, 여러분. 가격이 안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올라가죠. 근데 왜 사기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 전세 월세가 부족해지거든요. 집은 아무도 안 사니까 전월세 시장에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되게 이상한 거 맞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쭉 와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구매력 지수도 낮아졌고 그리고 부담 지수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면 원래 집을 안 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여러분 전월세 사시던 분들이 전월세를 못 구해서 전세 가격에 밀려서 매매가가 올라가던 건 이 구매력 지수가 높을 때예요. 높을 때, 살 수 있을 때, 그때여야 되는데 지금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매매 시장으로 옮겨 붙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구조예요. 이게 뭘 해서 이러냐면은 신규 공급을 안 해주면서 구축 매매까지 다 묶어서 규제로 다 때려잡은 다음에 세금은 올리면서 전월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죠. 다주택자를 없애서 플러스 알파로 활용 정점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서 아주 기괴한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시장은 예전에 있던 시장이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참여정권과 비교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전 처음 봐요. 왜냐? 매매가도 높고 전월세 가격도 높아요. 근데 매매가가 높으면 사람들은 전월세를 선택을 해요, 여러분. 맞잖아요. 비싼데 뭐하러 그걸 사요. 전월세 시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월세 시장이 지금 초이스가 쉬워요. 임대인들이 쉽게 전월세를 안 줘요. 매물이 거래가 안 된다는 말은 맞지만 전세 가격을 싸게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옛날 한 2, 3년 전이랑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웃기죠. 매매가 어려운데 전월세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전월세로 살고 있으면 전월세로 살고 있잖아요. 전월세로 산다는 뜻은 뭐예요? 매매 시장이 별로라는 거잖아요. 그럼 전월세로 살고 있으면 매매 시장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매매 시장도 가만히 있거나 같이 움직여요. 전월세 시장이랑. 그러니까 이상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구매력 지수가 높거나 부담 지수가 낮을 때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때 그때랑 비슷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월세 시장의 수요가 매매 시장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문제가 뭐냐면 중산층의 구매력이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택이 가능하냐가 더 중요한 시장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길고 이상하죠. 그리고 데이터에도 없고 이상해 보이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제가 꽤 오랜 시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이러고 있는데 물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건 10년이 넘어요. 한 13년인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 비하면 길진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시야에서 무슨 리스크, 제2IMF가 온다, 국제금융위기가 온다, 금리가 올라간다, 한국이 멈춰설 것이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부동산 시장을 맞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수급, 그리고 계약, 그리고 계약을 통한 가격의 변동, 거래 건수, 수급을 보면은 어쨌건 시장이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전 이번에도 수급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급을 보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시는 건 좋겠지만 여태까지 저랑 쭉 같이 하신 분들은 이번에도 시장이 제 논리대로 올 하반기에 가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그때 결과에 따라서 제 논리대로 시장을 앞으로 해석할지 말지 결정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도 나름 좀 비슷비슷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올 하반기 시장을 지켜보시기 전에 이걸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